이 벤틀리 에디션이 그나마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벤틀리 에디션들끼리는 이 하나의 벤틀리 시그니처를 맞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팩터도 맞췄고요. 그리고 소리 색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디자인과 소리 색깔 그리고 그 이름 벤틀리라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사실은 그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뷰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떠한 스페셜한 에디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스피커와 헤드폰인데요. 이 스피커와 헤드폰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어떤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틀리라는 회사 있죠? 벤틀리라는 회사, 이 고급 자동차 브랜드 회사에서 고급 오디오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그 벤틀리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은 벤틀리 에디션의 스피커와 벤틀리 에디션의 헤드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마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도 가지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를 소개해야 되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네임에서 나오는 뮤조 2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에디션으로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우드 피니쉬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운드바와 조금 비슷하지만 훨씬 좀 작은 사이즈, 대신 높이는 조금 더 높지만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스피커인데요. 이 제품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소개할 게 많지는 않아요. 뮤조 2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찾아보시면 너무나 인기가 많고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냥 별 5개 쭉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특별하게 벤틀리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벤틀리 에디션으로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이 특별한 포칼의 헤드폰까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특징은 뮤조 2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벤틀리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벤틀리 차량의 내부를 보거나 벤틀리 겉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벤틀리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디자인,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거나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각이 생겨져 있는 디자인 패턴이 생각보다 벤틀리는 굉장히 곡선의 우아한 곡선미를 나타내면서도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디자인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디자인이 여기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 이 벤틀리의 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 있고요. 벤틀리 에디션은 색깔이 독특합니다. 기존에 있던 뮤조 2가 갖고 있던 그런 색깔의 그릴이나 뒤면, 후면, 방열판의 그런 색깔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벤틀리 에디션만의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이 모델, 이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 새로운 엔지니어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이 뮤조 2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포칼과 이 병합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포칼이라는 회사와 병합되기 전이었고 뮤조 2 세컨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칼과 병합이 되면서 이 포칼의 95%의 기술력이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95%가 변화가 있었죠. 95% 정도의 변화가 있어서 포칼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변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에 DSP라는 게 내장이 돼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로 오디오를 처리를 하는데 이 오디오 처리 능력이 과거 이전 세대 모델보다 13배 강해졌습니다. 13배 강해져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차라든지 이런 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굉장히 깨끗한 오디오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안에 페이스를 열게 되면 3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미드, 로우로 나눠서 구동하게 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앰프도 하이, 미드, 로우가 분리돼서 구동되는 방식으로 해서 좌우 스피커 6개의 앰프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앰프도 무려 450W 프로그램 파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 파워라는 것이 저희들 프로에서 한번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AES 파워와 뮤직 파워가 이제 프로그램 파워입니다. 프로그램 파워와 뮤직 파워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 파워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피크 파워는 약간 좀 저렴한 제품들이 자기의 그냥 순간적인 출력을 강조하려고 뭐 이렇게 광고로서 하는 것에 피크 파워를 쓰긴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라이브 사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정리되지 않은 소리를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들은 AES 파워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만, 프로 쪽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스피커류는 보통은 뮤직 파워 또는 프로그램 파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파워가 무려 450W예요. 450W면 프로 장비에서는 대략 한 225W의 스피커니까, 프로 장비에서 225W면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사운드 바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무선 스피커로, 그러니까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또는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스피커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유선 단자들, 광단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라디오 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특징은 다양한 스트리밍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스트리밍 옵션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를 그대로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비트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건 32비트에 384kHz까지 오디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포맷을 지원을 하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은 다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멀티룸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연결하거나 유선 내통망에 연결해서 다 여러 방에다가 하고 있으면 내가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플레이를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로 내가 이걸 안방에서 틀까, 마루에서 틀까, 거실에서 틀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멀티룸이니까 같이도 재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단자들이 되게 다양한 단자를 제공을 하는데, 옵티컬, HDMI, USB, 그 다음에 LAN, 블루투스, 그 다음에 3.5 아날로그 케이블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되니까 거의 모든 포맷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약 11kg 정도 되고요. 이게 조금 아쉽지만 가격이 무려 330만 원이나 합니다. 정가는 무려 330만 원이나 하죠. 그러니까 뮤조2 세컨 제너레이션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때문에 좀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벤틀리 에디션의 희소성, 한정, 여기까지 약간 그런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런 비싼 가격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비의 장단점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헤드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보는 장점은 첫 번째, 이걸 실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 장비는 그냥 보면 나 고급이야. 그냥 써 있어요. 나 비싸. 건들지 마. 비슷한 금액대에 제가 다른 제품을 소개했을 때는 그거는 약간 사이버틱한 디자인에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이런 거였지, 그 제품이 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뮤조2를 기반으로 한 이 벤틀리 에디션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건 고급이다. 특히 이 골드 또는 이 쿠퍼라 그러죠. 쿠퍼, 그러니까 구리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색깔. 그러니까 구리의 느낌이 나는 약간 골드 색깔. 이게 로즈 골드도 아니고 구릿빛 골드예요. 그 구릿빛 골드의 색깔이 실제로 딱 보면 나무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에 나 고급이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벤틀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틀리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런 모양들,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 벤틀리에서 추구하는 약간 그 쿠퍼의 그런 빛감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골드도 아니고 구리와 골드의 중간 정도 색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디자인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뮤저 2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요. 되게 고급스럽고 좀 차별화된 확실히 벤틀리 에디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벤틀리의 그 느낌이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또 장점은 거의 모든 메이저급의 스트리밍 포맷을 호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질을 조금 생각하시거나, 물론 이게 우리나라 스트리밍 음원은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지금 보시는 이런 리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스트리밍 옵션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에어플레이 2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애플 계열로 되어 있는 게 이 사무실 안에 지금 다 있는데 상호간에 아주 쉽게 연결돼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면 맥 계열에서는 그냥 컴퓨터에서 내가 재생하고 싶은 스피커를 이 뮤저 2에다가, 이 벤틀리 에디션에다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스피커 출력을 그냥 바로 아무것도 없이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그냥 바로 내 컴퓨터 스피커처럼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이저 스트리밍 옵션 및 네트워크 스트리밍 오디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점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류의 제가 리뷰를 했던 다른 스피커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전에 리뷰를 했던 그 제품들은 제가 디지털 유선 입력이나 아날로그 유선 입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지털 옵션과 아날로그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RCA 단자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단자를 제공을 하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HDMI를 연결할 수 있어요. 특히 ARC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운드바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바로 HDMI를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단순하게 오디오 장비가 아닌 사운드바로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HDMI 되는 거. 그 다음에 광 케이블 된다는 거예요. 이 광 케이블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CDP 또는 여러분 쓰고 있는 다른 류의 리시버들, 프리앰프들에서 나오는 광 출력을 그대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TV에 대부분의 요새 나오는 TV들은 광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HDMI를 통해서 사운드바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TV의 광단자를 통해서도 사운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광단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 잘 쓰시는 CD 플레이어는 대부분 광단자 아웃이 있거든요. CD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여기에 연결하게 되면 고급스러운 연결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3.5 단자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 아날로그 연결밖에 없는데, 물론 RCA는 없지만 그래도 3.5 단자를 통해서 아날로그 연결을 직접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와 네트워크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연결들을 사용한다면, 유선 연결들을 사용한다면, 특히 네트워크도 유선 네트워크 단자를 갖고 있어요. 무선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고, 이 스피커 하나로 주변에 있는 많은 오디오 장비를 함께 연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소리에 대한 걸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처음에 제가 듣고 놀란 건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큰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뮤저 2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벤틀리 에디션입니다. 벤틀리 에디션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정도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틀었을 때 좀 크다 싶을 정도의 볼륨이에요. 크다 싶을 정도. 올려볼게요. 이거 리모컨이 움직여요 지금.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어때요? 소리 굉장히 크죠? 이게 카메라에서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실제로 있으면요, 옆에 있기가 두려울 정도로 소리가 커요. 이 작은 게 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려 450W의 출력을 갖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75W씩 6채널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드라이버가 독립적인 앰프를 구동을 해서 출력을 내주는 방식으로 아주 효과적인 오디오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450W를 다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다이나믹하게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잘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피커, 이게 물론 뮤저2의 세컨드 제너레이션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겠지만, 제가 듣고 느낀 거는 진짜 톤 밸런스 정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플랫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플랫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약간의 따뜻한 성향, 특히 이 트위터가 실크돔 트위터로 되어 있어서 그 실크돔 트위터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하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유럽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고급진 그런 톤 밸런스를 맞춰놨어요. 되게 그냥 약간 산티난 V자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약간 좀 가벼운 고음의 강조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약간의 무게감도 있으면서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하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네, 영상으로는 그런 소리들이 좀 잘 표현되기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들려드려 봤습니다. 뭐 이런 류의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 정리된 톤 밸런스도 장점에 놓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쏘지 않는 깔끔한 고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실크돔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피커도 실크돔 트위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크돔으로 되어 있는 트위터를 되게 좋아해요. 다른 분들은 뭐 티타늄이나 베릴리움이나 뭐 다른 걸로 재질로 되어 있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고음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크돔 타입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실크돔 타입의 고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쏘지 않고 좀 부드러운 고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리치한 그런 고음? 되게 좀 기름진 고음? 이런 게 나와요. 밝고 발랄한 고음이 아니라 약간 좀 리치하고 약간 조금 따뜻하면서 조금 기름진 고음이 나옵니다. 예, 그런 느낌의 고음이 나오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음 부분에 대한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드라이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음이 굉장히 딥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에도 들어가 있지만, 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면서 타이트한 저음을 잘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잠깐 들어보셨지만 빠르면서 되게 또 타이트한 저음이 나오는데, 이 저음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정집이나 작은 방에서 들리게 되면 되게 리치하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저음이 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타이트하고 반응이 빠른 저음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른 스피커들과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면서도 뭐라 그러죠? 저음이 이렇게 뭉쳐서 들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조금 선명하게 좀 잘 표현된다.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뽑은 가장 장점 중에 하나, 아까 고음도 되게 장점이었지만 이 중음역에서 중저역의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그냥 고급진 중저역의 소리가 나온다. 약간의 강함도 느껴집니다. 중저역의 소리가 약간의 강함도 느껴지는데, 그게 거친 강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젠틀한 되게 신사의 소리, 신사의 소리가 나오는 듯한, 이게 네임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영국 신사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프랑스의 이 그 기술력이 접목이 되면서 그런 느낌을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했다? 이렇게 느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들어보면 중저역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는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좀 신사적이면서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좀 리치하고 따뜻하게 딱 다가오는 그런 중저역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리적인 장점의 마지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마지막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벤틀리 에디션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네임에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죠. 아마도 뭐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벤틀리라는 회사 이름을 걸고서 보통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기간 내에는 뭐 판매를 하고 나중에는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좀 그래요. 그런 거 아시죠? 요새 옛날 자동차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 1990년도 자동차들, 1990년도에 희소성이 있었던, 1990년도에 한 시대를 획을 그렸던 그런 제품들이 새 차 가격보다 더 비싸진 거 아시나요? 예를 들면 도요타 수프라 같은 차, 4세대 도요타 수프라 1993년도부터 해서 2000년 되기 전까지 나왔던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거기 영화에 나왔던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그 차가 지금은 5만 불, 6만 불이 돼요. 중고차인데 3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희소성, 그때 그 당시를 한번 누렸던 그런 자동차들이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와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그 스페셜한 에디션의 오디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매력적인 게 될 것 같고요. 벤틀리 오너시라면, 벤틀리 오너시라면 더 그러겠죠. 벤틀리가 있는데, 야, 벤틀리는 난 집에서 듣는, 방에서 듣는데 사무실에, 오피스에서 듣는 스피커가 벤틀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요 리모컨에 있습니다. 이 리모컨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팬시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엄청 가볍고요. 엄청 플라스틱 느낌입니다. 엄청 플라스틱 느낌입니다. 가볍고 플라스틱 느낌. 그래서 저는 겉으로 봤을 때 와 좋아 보인다는데 딱 손으로 짚는 순간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굉장히 고급 오디오인데 리모컨이 굉장히 좀 그 수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리모컨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로터리로 조정하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쓰겠지 리모컨을 이렇다면 조금 겉으로 내놓기는 좀 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 스테레오감을 뽑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피커가 좌우로 넓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좌우로 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의 폭, width라고 하는 스테레오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스피커를 좌측 멀리 우측 멀리 놨을 때의 스테레오감이 굉장히 커서 뭐 스테이징을 크게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올인원 패키지 중에서 그리고 좌우의 폭이 넓지 않은 이런 스피커에서는 스테레오감을 크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들어봤던 그 음악에서 스테레오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스테레오감이 조금 좁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단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입니다. 아까의 장점에 있던 부분에서 제가 잠깐 하면서 이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아주 낮은 저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피커 드라이버가 그렇게 큰 드라이버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브우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Hz 이하의 아주 딥한 저음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그러면 뭐 한 70, 80Hz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와요. 이렇게 작은 스피커인데도 잘 나오기는 나오는데 잘 나온 건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도 있고 특히 5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음은 거의 재생을 잘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드라이버의 크기와 최적, 안에 공간, 스피커 안에 공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낮은 저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예, 구조적으로 힘들고 인위적으로 크게 해서 그 부분을 재생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적에서 잘 낼 수 있는 소리에만 집중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점에 있던 되게 고급스럽고 조금 신사적인 그런 중저역 소리와 함께 저역 소리, 타이트한 저역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아주 낮은 저역대는 조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단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에서 제가 고음의 실크돔 트위터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분한테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크돔 트위터가 갖고 있는 단점은 고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강렬하면서 되게 화사사하고 고음이 되게 쨍하게 잘 나오는 그런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개인 차이에 따라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서 장점에 실크돔 트위터를 장점에 놓긴 했지만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피커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쨍하게 잘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냥 밝게 찰랑찰랑하게 샬랑샬랑 나오는 그런 사운드의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무엇일까요? 벤틀리의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벤틀리 에디션의 그 프리미엄 가격이 빡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더 비싸기도 하고 세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세일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이 벤틀리 에디션은 사실 분들만 사는 거고 일반인들은 잘 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 대신에 이제 희소성이 있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그 가치를 살리겠다 약간 그런 스타일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뮤조2 세컨 제너레이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임에서 나오는 뮤조2 벤틀리 에디션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헤드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폰입니다. 벤틀리 헤드폰입니다. 네, 포칼에서 만든 벤틀리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포칼에서 벤틀리와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제품이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포칼 제품에 벤틀리의 스페셜한 디자인에 적용이 되고 약간의 마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벤틀리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패키지도 될 수 있고 벤틀리만을 위한 헤드폰이 탄생이 된 것이죠.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장단점 빠르게 알아가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포칼의 기존에 있었던 셀레스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벤틀리 에디션이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원래는 이 밀폐형 타입의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매그네슘을 갖고 있는 다이아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헤드폰, 그것은 이제 셀레스티라는 모델이 있었죠. 이 셀레스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변형을 주고 가죽을 조금 달리하고 마감과 함께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변형을 조금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벤틀리 에디션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특징 중에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셀레스티와 다르게 여기에 있는 이 가죽이 다릅니다. 이 가죽은 오히려 이제 파타스 사이에서 나오는 약간 글러브에 쓰고 있는 그런 고급 가죽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죽이 오히려 요거보다 이 상급 모델로 되어 있는 지금 이게 MG, 클리어 MG거든요. 클리어 MG에는 스웨이드 계열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상급에 가게 되면 얘가 있습니다. 스텔리아가 있습니다. 스텔리아에 사용한 가죽이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얘는 더 고급이에요. 더 고급인데 이 가죽의 느낌이 오히려 스텔리아와 조금 느낌이 비슷합니다.
예, 이 가죽이 블랙이지만 스텔리어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안쪽에 헤드밴드에 있는 가죽이나 겉에 있는 가죽 느낌도 사실은 스텔리아와 조금 비슷해요. 예, 스텔리아와 조금 비슷한 그런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텔리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지만 그런 느낌과 비슷하도록 좀 다른 가죽이 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셀레스티처럼 밀폐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밀폐형, 그 다음에 이 스텔리아도 밀폐형이죠. 셀레스티도 밀폐형이고, 저는 지금 여기 셀레스티가 없어서 제가 직접 못 보여드리지만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35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에서 충분히 잘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임피던스를 갖고 있고요. 101dB의 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보다 조금 감도가 낮은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게 감도가 그렇게 낮다고 했는데 이따가 녹음돼서 비교하는 거 들러보시면 그렇게 소리 크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출력으로 케이블만 바꿔서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제품 클리어 MG하고도 좀 이따가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고, 그리고 요 스텔리아하고도 비교해서 들려드려서 소리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D 같은 경우는 뭐 포칼의 THD 그대로죠. 0,1%의 THD를 갖고 있고요. 5Hz에서 23kHz까지 재생이 가능해서 지금 클리어 MG와 비슷하고 셀레스티와 비슷한 그런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mm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1.2m 케이블이 동봉이 되고 무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가 435g이고요. 이런 게 지금 430g, 그리고 셀레스티도 430g입니다. 그러니까 0.5g 정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벤틀리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벤틀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180만 원에 채택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포칼이 포칼했다. 네, 이건 포칼이 포칼한 겁니다. 그냥 그 포칼이에요. 소리 들어보시면 다 그냥 인정하실 겁니다. 아, 포칼 사운드네.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값어치를 하네. 포칼이 포칼했네. 그냥 딱 느껴집니다. 그냥 듣는 순간 나 고급이야인데, 겉모습도 고급이야인데 소리도 딱 들으면 고급이야. 나는 한 수준 하거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게 딱 느껴집니다.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마감, 소리, 사운드, 케이블 여러 가지를 어디를 보더라도 포칼이 포칼했다. 그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헤드폰의 착용감입니다. 이 착용감은 뭐 사실 뭐 어디다가 내놔도 문제가 없을 만한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요. 그냥 차음만 좀 잘해주면서 귀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해줘요. 이 가죽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 가죽 느낌이 지금 이 스텔리아와 좀 비교해도 좀 견줄만한 수준이 돼요. 물론 스텔리아가 훨씬 부드럽지만 그거와 견줄만한 느낌의 아주 부드러운 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착용감 좋은 것도 두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장점은 이게 밀폐형인데 밀폐형스럽지 않은 소리 밸런스, 밀폐형스럽지 않은 소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했던 이 스텔리아 들을 때도 제가 그렇게 느꼈지만 진짜 포칼은 소리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잘 다듬는 것 같아요. 예,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오픈형 헤드폰을 듣다가 밀폐형 헤드폰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건 밀폐형은 못 듣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밀폐형을 했을 때 뒤쪽 챔버, 이 뒤쪽 챔버에서 생기는 소리적 간섭을 해결하지 못해서 앞쪽에 있는 소리와 중첩되면서 생기는 그런 공명, 변형된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런티 해드리는데 이 제품 들게 되면 일반적인 밀폐형 헤드폰에서 들리는 그런 왜곡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예, 오픈형이 아니고 밀폐형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지만 정말 딱 듣는 순간에 이건 현저하게 적구나. 이게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오픈형과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기본 번들, 꼬다리 번들, 이런 꼬다리 번들이라고 하죠. 이런 꼬다리 번들로도 구동 가능한 수준의 출력이 나옵니다. 35ohm의 구동 출력 갖고 있고 임피던스가 생각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1mW 갖고선 100dB 이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이동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밀폐형이잖아요. 남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지고 다니면서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리아와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제가 들려드려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갖고 있는 것이 이거 빌린 겁니다. 지금 클리어 MG를 이제 여기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건 가격이 한참 비싼 스텔리아입니다. 예, 한참까지는 아니지요. 비교하면 한 좀 몇십만 원 비싼 스텔리아도 이 밀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폐형 스텔리아와 지금 벤틀리 에디션을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오픈형이지만 클리어 MG 바로 하나 위급이죠. 예, 바로 하나 위급에 있는 클리어 MG의 사운드도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헤드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벤틀리 에디션, 네, 포칼의 벤틀리 에디션 소리입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네, 톤 밸런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스텔리아와 조금 비슷하고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오픈형하고 그렇게 톤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많은 타사의 제품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상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정도고요. 오히려 어떻게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 오픈형인 클리어 MG보다 더 고음도 잘 들리고 더 소리가 명확하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차는 있지만 그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또 한번 강조를 하자면 톤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톤 밸런스는 제가 뭐 포칼에 따른 설명에도 다 포함이 된 거지만 포칼의 기술력으로 톤 밸런스는 잘 맞춘 것 같습니다. 특별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지도 않죠. M자 쉐입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구동이 40mm의 다이나믹 타입의 드라이버로 구동을 하는데 이 정도의 밸런스를 찾아놨다. 그리고 이 M자형 쉐입을 만들어서 소리의 간섭을 좀 줄이고 다이나믹을 줄 때의 힘의 반응의 힘의 분산도 잘하고 뒤에 이 챔버 쪽에서 나오는 공명음도 잘 해결하는 이런 기술, 그걸 통해서 톤 밸런스를 이 정도까지 맞춰놨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요, 고음 부분에 대한 장점인데 한 단계 위에 있는 클리어 MG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벤틀리 에디션이 고음 표현 능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재생 가능한 4만 헤르츠까지 재생 가능한 지금 요 스텔리아와 견주었을 때 좀 약간 비슷할 정도로 고음이 잘 재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초고역 때도 굉장히 잘 재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저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클리어 MG에서 조금 약점이 오픈형인데도 불구하고 50Hz 이하 40Hz 이하의 딥저음은 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벤틀리 에디션 같은 경우는 5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음 30Hz 이하는 잘 안 들리지만 50Hz부터 30Hz까지의 그런 딥한 저음, 서브우퍼 대역이 내주는 저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요. 저 같은 게 안경 끼는 사람은 고기가 조금 셀 수 있지만 안경을 벗고 착용하고 들으신다면 정말 더 타이트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꼈는데도 제 안경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저음이 잘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소프트한 그런 가죽으로 돼 있어서 밀폐한 데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안경 테이에 따라서 공기가 셀 수 있으니까 저음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안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면서 그래도 50Hz에서 30Hz까지 아주 재생을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아까 뮤조2와 동일하게 벤틀리의 희소성입니다. 디자인 요소를 좀 잘 보게 되면요. 이 다이아몬드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그 골드인데 로즈 골드가 아닌 이 쿠퍼, 그러니까 구리의 색깔을 갖고 있는 이 골드, 이 마크들, 여기에 이 구리의 피니쉬들, 이런 데에 있는 구리의 피니쉬들, 이게 약간 로즈 골드 같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벤틀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컬러와 그대로 매칭이 됩니다. 뮤저 2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팩트 요소가 확실하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있던 포칼하고는요. 그래서 이 벤틀리의 희소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얘도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 벤틀리의 에디션이 안 나오는 순간이 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성을 마지막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제가 단점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무게감입니다. 사실은 이 무게감은 제가 단점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단점이 없어서 넣었어요. 사실 이 정도의 그 헤드폰들은 대부분 다 무겁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435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조금 요즘 무게감이 좀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무게입니다. 하지만 뭐 다른 것들과 비교하자면 솔직히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고음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13kHz 이상의 아주 초고역에서는 살짝의 롤오프가 있어요. 아주 살짝의 롤오프가 있어서 저는 요거를 오히려 조금 더 끝까지 끌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얘하고 차이성이 별로 없겠죠, 스텔리아와. 그래서 그런 그레이드 레벨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마그네슘, 얘는 이제 베릴륨 드라이버고 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초고역에서의 살짝의 롤오프 13kHz 이상, 음악적인 요소는 많지 않은 13kHz 이상에서의 살짝의 롤오프가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30Hz 이하에서 20에서 30Hz의 아주 초저역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건 솔직히 아쉽진 않습니다. 다른 헤드폰에서 아예 들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얘가 30Hz까지 잘 나오거든요. 특히 50Hz에서 30Hz까지 되게 잘 나오는데 50에서 30이 잘 나오면서 아쉬운 거는 30에서 20이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와, 이건 진짜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음에서는 확실하다라는 게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조금의 아쉬움이에요. 30에서 20Hz. 솔직히 사람들 그때 음역을 듣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부분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 가격입니다. 가격 180만 원. 네. 그냥 벤틀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가격이 워낙 프리미엄이고 뭐 포칼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고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포칼했다는 그 뜻에는 포칼했다는 이런 만든새, 마무리, 뭐 사운드 이런 게 다 포칼스럽지만 가격까지도 포칼스러운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벤틀리 에디션, 포칼의 헤드폰과 레디언스 헤드폰과 그리고 뮤조 2, 그러니까 네임의 뮤조 2 벤틀리 에디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워낙 고급 제품이고 원래 그냥 유명하고 원래 그 음질과 품질에 대해서는 개런티가 되어 있는 그런 두 회사죠. 네임이라는 회사와 포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유튜브를 찾건 어디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간에 워낙 잘 알려진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벤틀리 에디션이 그나마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벤틀리 에디션들끼리는 이 하나의 벤틀리 시그니처를 맞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팩터도 맞췄고요. 그리고 소리 색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디자인과 소리 색깔 그리고 그 이름 벤틀리라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사실은 그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희소성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이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 일반인들이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는 그런 금액대에 있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걸 살 거면 그냥 이 벤틀리라는 네임이 없는 다른 제품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보신다면 아마도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세일 금액이 어마무시한 할인을 해주셨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할인을 해줬거든요. 깜짝 놀라실 만한 할인을 해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요, 이 벤틀리 에디션 뿐만 아니라 이 클리어 MG도 요청이 하도 많아서 이 클리어 MG까지도 구매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어 MG와 이 벤틀리의 레디언스 그리고 뮤저2의 벤틀리 에디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조금 재밌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뮤저2 벤틀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뮤저2 벤틀리의 원래 가격은 정가는 330만 원입니다. 네, 정가는 330만 원인데 원래 벤틀리 에디션은 세일을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330만 원짜리를 29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33만 원 정도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벤틀리 에디션이 원래가 할인을 안 하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좀 큰 걸 수 있고요. 하지만 뒤에 조금 더 큰 할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뮤저2 벤틀리 에디션은 33만 원 저렴한 29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링크는 밑에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포칼의 레디언스 벤틀리 에디션, 벤틀리 에디션 같은 경우는 원래 정가가 180만 원입니다. 이 180만 원짜리인데요. 얘를 특별히 이번 할인에 얼마냐? 139만 원. 139만 원. 무려 41만 원이 저렴한 139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180만 원짜리를 139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것도 특별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MG도 해주신다고 했죠. 예, 클리어 MG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클리어 MG 같은 경우는 원래 249만 원이에요. 원래 잘 알고 있잖아요. 클리어 MG는요. 249만 원짜리를 18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6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무려 60만 원에 저렴하게 249만 원을 클리어 MG를 18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지금까지 했던 이 세 개 모델들은 단 100대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대까지만 이 할인을 하고요. 100대를 넘어가면 그냥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또는 원래 판매하거나 판매처에 따라서 디스카운트하는 그 정도의 디스카운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금액의 디스카운트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딱 100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100대까지는 이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키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패키지가 뭐냐? 벤틀리 패키지를 설명드릴게요. 벤틀리 패키지. 뮤저2와 여기에 있는 이 뮤저2 벤틀리 에디션과 포칼의 벤틀리 에디션, 이 헤드폰과 스피커 함께 해서 스피커와 헤드폰을 함께 할 경우에는 금액이 무려 51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벤틀리의 벤틀리, 차까지 벤틀리를 갖고 싶은데 벤틀리의 벤틀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벤틀리의 벤틀리를 하게 되면 무려 가격이 510만 원이나 됩니다. 510만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딱 100대 한정으로 해서 100대 한 세트로 해서 389만 원, 무려 12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12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389만 원에 이 두 개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딱 100대 한정입니다. 예, 딱 100대 한정이어서 딱 100대 한정으로 뮤저 2와 벤틀리 에디션과 이 지금 포칼의 레디언스 벤틀리 에디션을 121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믹스 앤 매치인데 믹스 앤 매치로 해서 이 벤틀리 에디션에 포칼 클리어 MG 이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름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울립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 원래 가격이 정가가 579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579만 원인데 이 579만 원을 여러분들 100대 한정으로 해서 439만 원에 그래서 무려 140만 원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0만 원 디스카운트에서 439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00대 세트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이 혜택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영상 내용 보기에 보게 되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공개됐을 거고요. 그리고 댓글의 첫 창, 댓글의 제일 위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링크가 있어서 링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제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량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 한정된 수량만큼만 세일을 하고 세일이 끝나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임이라는 회사와 포칼이라는 회사가 함께 해서 사실은 두 회사가 이제 병합이 돼서 이제 한 회사인데 이 한 회사가 벤틀리와 함께 합작으로 어떠한 특별한 에디션의 스피커와 헤드폰을 만들어냈습니다. 뮤저 2 벤틀리 에디션과 포칼의 레디언스 벤틀리 에디션 이 두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었고 특별한 할인 행사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